문무일 총장이 문무일 총장이 5일입니다.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이 속도의 수사를 내겠다는 당연한 말이라거나 고충을 이해한다 등으로 해석하면서요. 특별히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돌출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당연한 말이다. 적폐와 관련된 큰 수사는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무일 총장이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나요? 예. 그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예. 실제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다독이는 의미도 좀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청와대를 향한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이죠. 그죠? 그렇죠. 네, 해석입니다. 해석이죠. 예. 제가 아는 해석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네. 살짝 이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해서 동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검찰 내부가 사실은 하나의 조직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죠. 네. 예. 예. 그런 시각이 우세하죠. 예, 일부 우세하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이 자칫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용인하는 모양새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보수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일부 언론이 언급한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건으로 넘어가죠.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6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주도로 도핑 조작을 한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는데요. 예. 도핑 사건은 전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다만 전말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나선 거거든요. FSB. 예.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의 도핑 샘플을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요. 소치 올림픽 당시 연구소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스테로이드 등의 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러시아 선수들의 오줌 샘플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도찐개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국정원은 사무실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증거를 조작한 거고 여기도 증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증거 조작한 것은 말하자면 가짜 오줌이네요. 가짜 오줌이죠. 예. 똑같죠. 그런 상상은 안 해보셨죠? 제 한계인가요? 아니, 나의 뛰어남이죠.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런 국가 도핑의 혜택을 본 러시아 선수가 1000명에 이릅니다. 야, 샘플 다 교체해갖고. 예. 오호. 자, 이것이 알려진 내막도 좀 흥미로운데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캐나다 변호사입니다. 리처드 맥클레런의 조사를 통해서 국가 도핑을 확인했고요. 로첸코프라는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 소장이 2015년에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전무가 드러났어요. 이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예. 또 그 95년도에 러시아에서 법을 통과시켜갖고요. 모든 전화에 감청이 가능한 셋탑박스를 설치해요. 그냥 미국 선수들이 가면서 미국 정부에서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그 정보는 러시아에게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좀 하나로 움직였네요. 그러면 푸틴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정보기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요. 전면 보이콧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전면적으로 보이콧하진 않을 것이다.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해 경쟁하는 것은 막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밝혔습니다. 푸틴이 예를 들어갖고 전면 보이콧 하겠다 그러면 우리 속담 딱 맞아요. 똥낀 놈이 쓱낸다. 자기가 잘못하고. 예. 안현수 선수는 나오겠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빅토르안. 예. 왜냐하면 이번이 본인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수이면서 지금 플레잉 코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빅토르안 한국에서도 인기 좋아요. 인기 좋습니다. 예, 원래 한국 사람이지 않았나요?
안타깝죠. 그것도 그 파벌 때문에 망명이 아니라 귀화까지 하고. 예. 로첸코프 박사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예. 내부 고발로 살해 위협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아, 미국으로 망명한? 예. 아, 여기도 무시무시합니다. 예, 여기도 우리나라 그냥 좀 우리나라는 이런 거 귀여워요. 우리나라 국정원은 사무실 바꿔놓고 컴퓨터 바꿔놓고 전화기 바꿔놓고. 예. 여기는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려면 망명을 결심해야 하는 정도니까요. 예. 자, 예루살렘 뛰어넘고 미 군 정보당국은 김정은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또?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는데요. 예. 미 정보기관하고 군 당국자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현재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푸틴 계속 뻥카라는 거예요? 에드벌로 띄운 거예요? 트럼프요, 트럼프. 아, 그렇죠. 트럼프. 무기 팔아먹으려고?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들 인용해서요. 예.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북한의 안보와 자신의 권력 장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 안보 담당 기관들이 외교를 통해 김 위원장의 행동을 바꿔 전쟁 위협을 낮출 가능성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지금 도발은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아,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예. 아.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발언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무기는 좀 팔아먹고. 그렇죠. 적당히 팔아먹고 난 다음에. 예. 북한과 극적인 대화를 하고. 예. 북미 관계 개선하고. 예. 그거 우리가 1년 전에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엔이 들어가면 마지못해 예. 하는 척. 그렇죠. 예. 우리가 1년 전에 예상한 거 아니야. 아유, 우리가 호갱이에요, 호갱. 그럼 한중일이 호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트럼프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상사꾼. 예. 예. 다만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가 잔인하지 않다거나 도발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자락을 깔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한겨레 21 하영이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컴백할 겁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2014년입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요. 예.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또 했어요? 예. 야,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댓글 사건 이후에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댓글 사건 예. 2013년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올 때 예. 가짜 사무실 만들었고 지금 그 장기성인가요? 그 누구 지금 구속돼 있잖아 다. 그렇죠. 예, 이름도 다 잊어먹네. 부산지검장 예.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변창훈 검사는 그것 때문에 그 목숨을 끊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했다고 보고 1년 뒤에 또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형식이 똑같습니다. 가짜 컴퓨터로 사무실을 채워놓고요. 그 당시에 그 서천호 2차장이 가짜 사무실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장이 직접 둘러본 거예요. 내부 제보자가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예. 요즘은 제보자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하거나 이런 형식을 쓰는데 아니면 텔레그램을 한다든지. 텔레그램을 한다든지 예. 직접 편지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보내왔습니다. 민변 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유우성 씨 사건 수사 때 예.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접수됐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변에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 직접 북경까지 중국까지 갔다 오면서 심양 예. 그러면서 그 출입경 기록 예. 조작된 거 다 밝혀내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변에서 한 민변에서 겁니다. 했죠. 김영민 변호사. 예, 김영민 변호사가 그 했죠. 뚱뚱한 그 돼지 MC 말고요. 예, 동명이인입니다. 날씨한 유성 변호사. 예. 아니 유성 변호사가 아니라 김영민 변호사. 예. 편지에는 당시 국정원 관련자들의 실명과 실명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하 기자도 이거 많이 추적하지 않았나요? 예, 기사를 그렇습니다. 많이 썼죠.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당시 상황을 보면 최아무개라는 대공수사국장과요, 이아무개라고 하는 대공수사처장 등이 모여서 수시로 현안 회의를 했고요. 이 회의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사무실 대응 전략을 총괄적으로 기획한 사람은 과장급인 김아무개 씨였고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에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들이 소속 변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라고요? 국정원 소속 변호사? 예. 약간 기시감이 있죠. 예. 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 3처 소속이던 변호사에게 당시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조작된 증거를 검토한 것 아니냐라면서 책임을 쓰려고 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사직했다는 겁니다. 사표를 썼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관련해갖고 가짜 사무실 관련해갖고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정기호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정치호 변호사. 정치호 변호사. 예.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 지금 가족과 변호인단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10가지 의혹을 제기했죠. 예. 자살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목숨을 끊은 그분과 너무나 똑같다. 일명 마티즈 사건이라고도 하죠. 마티즈 사건이요. 예. 차 안에서 번개탄 나오고. 예. 이게 진짜 국정이 어디까지 망가져야지 이렇게. 이게 한겨레 보던가요? 예, 한겨레 보도입니다. 경악스럽네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뭐 탈법 위법의 어떤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 수사 끝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러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편지 보낸 건가요? 아주 작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의 계기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최근에 계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장 변호사의 계기도 있었고요. 예. 이후에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켜본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예. 우리가 몇 번 듣는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데 네. 개혁특위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네. 국정원 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이 가서 네. 본인들이 직접 서버를 보고 서버에서 자료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개혁특위위원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장난질을 쳐도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개혁이 이렇게 했고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내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져오라고 할 때 예. A라는 자료를 가져와라라고 하면 이것과 연관된 A-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관자를 다 가져와야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자료를 저장할 때나 다른 서버로 옮겨놓을 때는 정확하게 그게 어떤 자료다라고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들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혁위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외부 개혁위가 대체로 그 내부 직원도 있고 예.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한 50%가 되잖아요. 내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정보기관들은요 칸막이가 있거든요.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들이 아니면 결정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그리드가 쳐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2013년 댓글 사건 압수수색에서의 그 수사 방해가 이루어지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형식이 차장급 당시에 서천호 2차장인데요. 차장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서천호 2차장이라면 1차장, 2차장, 3차장 있고 그 바로 위가 국정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국정원장 누구였었던 거예요? 2013년이니까요. 2014년이죠 이거는. 네, 2014년이니까요. 이건 좀 찾아봐야겠는데.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니까. 그렇죠. 남재준 예. 원장 있다가 이병호, 이병기인데. 예. 참 국정원이 남재준 원장으로 보이는데요. 남재준 원장으로 예, 보이네요. 예. 야, 끔찍한 사건이네 이게 진짜. 이러고 그 대공수사권
넘기겠다고 하니까 또 야당은 문제 제기하잖아요. 대공 수사를 할지 보니까 10년 동안 간첩 잡은 게 18명인가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경찰에서 잡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도 한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50 때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던 일들을 하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수사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사무실을 조작을 해놔요. 그렇죠. 예. 남재준 원장이 2013년에서부터 2014년 5월이니까 요때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넘어가는 그 시점이네요. 예. 넘어가는 시점. 네.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이고요.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건 넘어가죠.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6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주도로 도핑 조작을 한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는데요. 예. 다만 사건은 전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다만 전말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나선 거거든요. FSB. 예. 2014년 소치 겨울 올림픽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의 도핑 샘플을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요. 소치 올림픽 당시 연구소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스테로이드 등의 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러시아 선수들의 오줌 샘플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도찐개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국정원은 사무실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증거를 조작한 거고 여기도 증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증거 조작한 것은 말하자면 가짜 오줌이네요. 가짜 오줌이죠. 예. 똑같죠. 그런 상상은 안 해보셨죠? 제 한계인가요? 아니, 나의 뛰어남이죠.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런 국가도핑의 혜택을 본 러시아 선수가 1000명에 이릅니다. 야, 샘플 다 교체해갖고. 예. 오호. 자, 이것이 알려진 내막도 좀 흥미로운데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캐나다 변호사입니다. 리처드 맥클레런의 조사를 통해서 국가도핑을 확인했고요. 로첸코프라는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 소장이 2015년에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전무가 드러났어요. 이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예. 또 95년도에 러시아에서 법을 통과시켜갖고요. 모든 전화에 감청이 가능한 셋탑박스를 설치해요. 그냥 미국 선수들이 가면서 미국 정부에서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문무일 총장이 5일입니다.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이 속도의 수사를 내겠다는 당연한 말이라거나 고충을 이해한다 등으로 해석하면서요. 특별히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돌출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당연한 말이다. 적폐와 관련된 큰 수사는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무일 총장은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나요? 예. 그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예. 실제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다독이는 의미도 좀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청와대를 향한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이죠. 그죠? 그렇죠. 해석입니다. 해석이죠. 예. 제가 아는 해석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네. 살짝 이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해서 동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검찰 내부가 사실은 하나의 조직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죠. 네. 예. 예. 그런 시각이 우세하죠. 예, 우세하죠.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이 자칫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용인하는 모양새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보수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일부 언론이 언급한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정보는 러시아에게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좀 하나로 움직였네요.
그러면 푸틴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정보기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요. 전면 보이콧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전면적으로 보이콧하진 않을 것이다.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해 경쟁하는 것은 막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밝혔습니다. 푸틴이 예를 들어갖고 전면 보이콧 하겠다 그러면 우리 네. 속담 딱 맞아요. 똥낀 놈이 쓱낸다. 어? 자기가 잘못하고 예. 뭐 안현수 선수는 나오겠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빅토르안. 예. 왜냐하면 이번이 본인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수이면서 지금 플레잉 코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빅토르안 한국에서도 인기 좋아요. 인기 좋습니다. 예, 원래 한국 사람이지 않았나요? 안타깝죠. 또 그 파벌 때문에 망명이 아니라 귀화까지 하고. 로첸코프 박사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예. 내부